예, 오늘은 관사와 명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사입니다. 그러나 관사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본 개념을 잘 잡으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관사의 의미를 잘 익혀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사는 꼭 필요할까요? 북해도 책이고 어북해도 책입니다. 한국인에게 보통 북도 책이고 어북도 책입니다. 그래서 관사가 있으나 없으나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추리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대부분 나무라고 할 겁니다. 대부분 나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추리의 의미는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의미, 아주 모호한 의미, 그런 의미를 추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무,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나무락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나무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나무락 하는데 이런 거를 영어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추리가 아니고 어추리 혹은 더추리라고 관사를 붙이게 됩니다. 관사를 안 붙이고 추리가 되면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관사를 붙여야만이 비로소 나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런 구체적인 모양을 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관사의 역할입니다. 관사의 의미가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갖다가 구체화시켜서 어떤 모양을 갖춘 형태로 맞춰주는 것이 바로 관사의 역할입니다. 관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이겁니다. 뭔가를 알 수 없는 형태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우리 눈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무로 만들어주는 것이 비로소 관사입니다. 관사가 없으면, 추리만 쓰면 그거는 아무 쪽에 쓸모없는 단어입니다. 아무 쪽에 안 씁니다. 영어 문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추리라는 단어만 쓰인 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추리라는 단어만 쓰이는 문장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런 의미로 문장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무락 하면 이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어추리, 더추리 혹은 추리즈 이런 형태를 갖추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관사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사가 없으면 추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관사가 없으면 추리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추리는 아무 쪽에 쓸모없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추리도 나무고 어추리도 나무고 더추리도 나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추리가 나무고 더추리가 나무고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뜻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의미고요. 이게 바로 비로소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무. 알겠죠? 두 단어의 의미 차이가 다르죠? 언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형태가 다른데요. 어떻게 두 단어가 뜻이 똑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실제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단어를 외울 때 추리를 나무로 외웠기 때문에 추리를 개념을 이렇게 나무로 생각하는 습관이 되어버려갖고 추리도 나무가 되어버렸고 어추리도 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추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어추리, 더추리가 바로 나무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다음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리, 어추리는 이렇게 구별했죠. 그러면 love하고 the love를 한번 구별해 봅시다. 자, love는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추상적인 뜻이라 그랬죠. 예, 사랑,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해하죠?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대답하죠. 예, love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the love는 뭘까요? the love는 뭘까요? 예, 요런 사랑, 구체적인 형태를, 관사가 붙었으니까 구체적인 형태를 띈 사랑을 말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표현합니까? 뭐 요렇게 표현하거나 뭐 요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더 러브입니다. 구체적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러브가 존재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로 쓸 때는 러브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between us 우리들 사이의 사랑은 뭐랄까 할까요? love between us 하면 안 되겠죠. 우리들 사이의 사랑은 the love between us 에 되겠죠. 그쵸? 네, love between us 하면 문장이 어색하다는 걸 대부분 알겠죠. love between us 하면은 문장이 어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우리들 사이에는 the love가 존재하고 우리들 사이에 love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love는 없습니다. 알겠죠? 추상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왜? 관사가 붙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iron과 union. 예, iron 관사가 없네요. 그러면 관사가 없으니까 역시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뭐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iron은 예, 말 그대로 철이란 뜻이죠. 강철이란 뜻인데 철은 뭔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union 하니까 뭐겠어요? 관사가 붙었으니까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걸 말하겠죠. 예,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이건 뭐죠? 예, 이게 다림입니다.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런데 옷을 다릴 때 쓰는 다림입니다. 이렇게 관사가 붙었으니까 이런 알 수 없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를 띈 다림이로 뜻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를 알 수 없는 뜻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이런 다림이로 바뀌는 것이 바로 union입니다. 그래서 iron은 세고 union은 다림입니다.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글래스 뭐죠? 예, 글래스 관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유리입니다. 유리 이렇게 형태를 알 수 없이 이렇게 존재하죠. 예, 물질 명사라고 하죠. 보통 형태를 알 수 없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복수형이 붙었죠. 관사하고 복수형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글래시즈는 뭘까요? 예, 구체적인 형태를 띤 안경이 되는 거죠. 안경. 글래시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경이 되는 거고 이유는 ES를 붙였음으로써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관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추상적인 이미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럼 관사가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죠?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것들로 변하게 되죠. 관사가 없는 명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추상적으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죠. 나무도 이렇게 되고, 러브도 사랑도 이렇게 되고, 사랑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뭐 쇠도 철은 이렇게 되고, 유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관사를 쓰지 않으면 이런 나무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관사를 쓰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사를 써야만이 비로소 명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관사가 안 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다리미는 존재할 수 없죠. 관사가 없으면 나무는 존재 못하죠. 관사를 안 썼으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겠죠. 바로 관사가 명사로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관사가 꼭 필요합니다. 왜? 관사가 없으면 명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도 이 관사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은 엄연히 의미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관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원어민들은 관사가 붙은 걸 안 붙은 걸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사실은 이 둘의 차이는 천지차죠. 의미차가 천지차죠. 의미가 천지차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관사를 쓰는 걸 잘 안 틀립니다.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잘 틀릴 리가 없겠죠. 예, 잘 틀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트리도 나무로 외우고 트리도 나무로 외웠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나무로 외웠기 때문에 이 원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관사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단어를 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보면 알다시피 트리와 트리
글래스와 글래시즈는 다 다릅니다. 단어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단어가 형태가 다르면 다릅니다. 의미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매우 아팠다. 그래서 그녀는 갔어요. To the hospital to see him. 그를 보기 위해서. 이 hospital이라는 명사 앞에 관사가 붙었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병원을 말하겠죠. 이런 뭐 형태가 띈 구체적인 병원을 말하겠죠. 그래서 병원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He was very sick. 그는 매우 아팠습니다. He's in hospital. 자, 여기서 hospital을 한번 봅시다. 뭐가 없습니까?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으니까 뭐겠습니까? hospital의 뜻은. hospital의 뜻은 뭘까요? 이 건물의 본래 의미, 혹은 추상적인 의미,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의미, 건물의 본래 의미, 이게 뭐죠? hospital 건물의 본래 의미, 추상적인 의미 뭐죠? 예, 뭐, 입원이거나, 혹은 치료나,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는 매우 아팠어요. 그래서 he is in hospital 하면 그는 입원 중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입원 중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hospital을 썼기 때문이에요. 역시 관사가 안 붙으면 뭔가를 할 수 없는 의미가 되고, 이렇게 관사가 붙으면 구체적인 형태를 띤 병원이 되는 겁니다. 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go to church 갑니다. 어디 가느냐면 to church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church에도 역시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으니까 뭐예요? 뭔가 할 수 없는 뭐 그런 어떤 추상적인 church, 교회의 본래의 의미, 교회의 본래의 의미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교회의 본래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he go to church 하면 예배 보러 갑니다. 일요일마다 예배 보러 갑니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교회에 갑니다. 하면 우리말로는 통하지만은 영어 원래의 의미로는 예배 보러 갑니다. 라고 해야 돼요. 물론 교회 갑니다. 걔도 예배 보러 가니까 뜻은 통합니다만은 영어 시간에 최소한 영어를 공부를 할 때는 church와 the church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He goes to the church. 예, the church니까 관사가 붙었으니까 예,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어떤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 어떤 교회 건물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갑니다.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관사가 붙었으나 안 붙었거나 해석이 다르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 go to school by bus. 매우 중학교만 되거나 혹은 초등학교만 돼도 다 배우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 못하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사실은 또 잘 없습니다.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뭐 무난하게 다 맞는데요. 영어 시간에는 만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스쿨. 더 스쿨, 스쿨이 아니고 스쿨이라 그랬죠.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으니까 이 스쿨이라는 단어는 뭐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 건물 본래의 의미가 뭐죠? 스쿨이라는 건물 본래의 알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는 뭐죠? 스쿨의 본래 의미는 뭐 추상적인 의미는 수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업, 공부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러 간다 라고 해석해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 버스. 예, 버스 타고 공부하러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쉽지만은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눈치챘겠지만 버스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버스 앞에도 관사가 없으니까 이 버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역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를 할 수 없는 버스의 본래의 의미, 본래의 기능, 이걸 뭐라 할까요? 추상적인 의미. 버스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본래의 의미. 탈 것이라는 뜻이죠. 탈 것, 탈 것. 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버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렇게 바퀴 달린 이런 버스는, 이거는, 뭐였죠? 예, 역시 관사를 붙여야 되죠. 버스나 혹은 더 버스 해야지 이런 버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관사가 없으니까 버스는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것, 즉 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원래 의미는, 글쓴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버스라는 탈 것을 타고 공부하러 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문법을 공부했는 사람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예, 탈 것을 나타낼 때는 관사를 생략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관사를 생략한다고 나옵니다. 탈 것을 나타낼 때는 뭐 자전거 타고 한다 하면 바이크라고 하죠.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 관사를 안 쓸까요? 탈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 쓴다 그럽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명사 단어 자체가 이미 탈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쓰게 되면 오히려 이런 버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단어가 탈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관사를 붙이면 버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버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생략해서 탈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단어가 탈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버스 타고 공부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학교 가는 경우 있죠. 아침에 조기 축구하러 가느라고 뭐 축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예, 어른들이라면 go to the school 해야 되는 거예요. to play soccer. 왜 the school 해야 되냐? 이게 잔디밭에 깔린 잔디에 있는 그런 물질로서의 학교를 말할 때는 the school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배웠죠, 그렇죠? He's at table 하면 뭘까요? 식탁은 the table이고 at table이니까 뭘까요? 테이블의 원래의 기능이 뭐예요? 밥 먹는 거죠. 그래서 he is at table 이렇게 하면은 그는 식사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식사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테이블의 추상적인 뭔가 알 수 없는 본래의 의미 식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사 중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버스가 되려면 반드시 관사가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앉아서 밥 먹는 식탁이 되려면 반드시 the table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는 반드시 관사를 취해야 됩니다. 관사가 없으면 명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사는 꼭 필요한 겁니다. 특히 영어에서 관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단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꼭 다르게 알아주셔야지 여러분의 영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고 관사를 틀리지 않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관사가 없으면 명사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